자, 오늘은 그 승모근하고 광배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모근, 지금 용어로는 등세모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마할 때 이게 등 쪽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 우리 안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승모근, 광배근. 어떻게 보면 광배근보다는 승모근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승모근은 목, 어깨, 여기 위에 있는 등,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임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년 안마할 때 또는 3학년 임상 때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등의 피부를 걷어내면 이 등은 여러 층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층수로 보면 거의 뭐 한 4층, 5층 정도가 되는데, 피부를 걷어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근육이 이 승모근입니다. 등세모근, 이 승모근이고, 아래쪽에 어깨뼈, 견갑골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은 그 광배근, 넓은 등근이라는 광배근이 있고, 그 윗부분은 다 이 승모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겠죠. 이 지금 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승모근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승모근, 등세모근이라고 하는 이 승모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모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근육이 워낙 커서. 그리고 윗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 이것이 예전 말로 우리 한자 용어로는 상부섬유, 중부섬유, 하부섬유, 또는 상부승모근,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부승모근을 일단 좀 떼볼게요. 상부와 구분이 쉽게. 자, 살짝 떼면 이 상부승모근이 구분이 되죠. 거의 뭐 니은자 모양인데요. 자, 외후두 흉기, 이 바깥 뒤통수뼈 흉기라는 이 외후두 흉기 쪽에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전부 목뼈잖아요. 경추라고 하는 이 목 가운데 이 극돌기, 이 극돌기라고 하는, 가시돌기라고 하는 이 극돌기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인대도 하나 있죠. 하인대라고, 목덜미인대. 여기에도 붙어 있습니다. 거의 한 5번 정도의 목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비스듬히 내려오겠죠. 비스듬하게 내려와서 쇄골이라고 하는 어깨, 빗장뼈 가 쪽에 또 끝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봉우리 가까이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곳, 그러니까 기시부라는 것은 여기 외후두 흉기, 항인대, 경추 1, 2, 3, 4, 5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가서 쇄골, 외측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의 쇄골 끝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부승모근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부승모근 붙어 있는 그 아래쪽에 6번, 7번, 1, 2, 3번 정도 높이까지 이 등뼈까지 붙어 있습니다. 목뼈와 등뼈에 다 붙어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하부승모근을 좀 일단 떼놓고, 자, 중부승모근을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임상에서 잡기 어려운 근육인데, 이 견갑골의 견갑극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견갑극 위로 이 중부승모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부승모근과 중부승모근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견갑극에서도 위, 극에서의 윗부분에 길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그 견봉, 봉우리라고 하는 까지 이 중부승모근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행하게 옆으로 가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하부승모근을 보겠습니다. 자, 하부승모근은 3번 등뼈, 그러니까 3흉추 높이에서 쭉 12번 등뼈, 12번 흉추까지 이 극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닿는 곳이 어디냐? 정지부. 역시 견갑극의 반쯤에서 아랫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요 나머지 반 견갑극은 나중에
그 삼각근, 어깨 세모근이 붙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근섬유의 진행 방향이 외하방 쪽으로 쭉 이어지고, 중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옆으로 가고 있고, 하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을 살짝 덮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은 삼각형이죠. 전체적인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마름모가 되죠. 그래서 능형판이 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삼각형이 스님 모자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승모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말이 되면서 등 쪽에 있는 세모 모양의 근육이다 해서 등세모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뼈와 근육과의 그 위치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작용을 보겠습니다. 역시 근육이 워낙 커서 상부, 중부, 하부 따로따로 근육을 나누어서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부 승모근. 결국은 목과 여기 쇄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겠죠. 그리고 어깨 쪽이 고정이 되면 머리가, 목이 그쪽으로 움직이겠고, 목이 고정이 되면 이 어깨 쪽이 딸려 올라가겠습니다. 어깨 쪽이 목이 고정되고 어깨가 딸려 올라가겠죠. 우리가 왜 으쓱으쓱 하는 그 동작, 어깨를 축혀 올리는 그 동작 때 이 근육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당히 임상적으로 중요한데, 자, 이 견봉이라고 하는 것과 위팔, 상완골과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잡아주세요. 자, 지금은 이게 뼈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들락거릴 정도로의 공간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견봉 부분하고 위팔뼈, 상완골 두, 위팔뼈, 머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을 옆으로 든다라고 해봅시다. 자,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어깨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완골두라고 하는 위팔뼈 머리가 이 봉우리 밑으로, 견봉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가려면 이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 어깨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살짝.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옆으로 나란히, 내지는 이 팔을 완전히 들어서 귀 쪽으로 올릴 때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일 이 상부 승모근이 약화돼서 이것을, 어깨를 들어주는 이 동작을 못 해버리면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 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깨 쪽에서. 자, 그 부분 임상에서 중요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한쪽이 작용하면 머리를 그쪽으로, 아니면 머리 쪽에 고정이 되면 어깨를 올린다, 이렇게 작용이 되겠고, 만약 양쪽을 동시에 본다면 양쪽 어깨가 고정이 된다면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뒤로 젖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부 승모근. 자, 중부 승모근은 시작 부위가 6, 7, 1, 2, 3번 정도의 등뼈 쪽, 목뼈 등뼈 쪽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옆으로 가서 견갑골, 견갑극에 붙어 있습니다. 자, 견갑극 쪽에서 이 등뼈 쪽을 당길 수는 없으니까 이 등뼈 쪽이 중심이 되고, 이 견갑골, 어깨뼈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어깨뼈가 딸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깨뼈를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다. 견갑골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승모근을 보겠습니다. 자, 하부 승모근은 시작부가 아래쪽에서 비스듬하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견갑극 역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척추, 이 흉추 이쪽이 딸려갈 수 없으니까 이쪽이 중심이 되고 어깨뼈를 이렇게 견갑골을 당기겠죠. 역시 안으로. 근데 워낙 그 시작부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살짝 밑으로 끌어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견갑골을 안쪽으로, 안쪽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전체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작용은 역시 견갑골을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럼 이 동작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가슴 운동하고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을 내밀 때 어깨를 뒤로 이렇게 빼죠. 그때 이 승모근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견갑골이 어깨뼈가 이렇게 양쪽 어깨뼈가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승모근이 위치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TP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이 관계를 보면 통증 유발점이 TP인데요. 이게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목과 어깨가 이렇게 니은자로 꺾인 이 꺾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경일상에는 단경의 견정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견갑극하고 쇄골 만나는 안쪽, 그러니까 쇄골과 견갑극이 만나는 곳에서 안쪽, 이게 이제 우리 대장경의 거골잔이죠. 여기에도 TP 통증 유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부 승모근이 요 견갑골 내연, 어깨뼈 안쪽 모서리 쪽을 싹 덮고 있는데 이 안쪽으로도 그 TP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극 중간쯤에서 그 아랫부분, 우리 한방적으로 보면 천종자리 정도에도 좀 통증 유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등뼈와 어깨뼈 사이, 우리가 어깨 사이 부위, 견갑 간부라고 하는 이 부위에는 주로 이제 방광경이 1선, 2선이라고 해서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많은 통증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모근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승모근은 우리 인체에서 상반신 위쪽에 중심으로 있다면은 이 광배근은 이 어깨뼈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자, 광배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배근은 워낙 커서 이름도 광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름도 넓은 등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아래 하부 승모근과 많이 겹치는데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우리 그 견갑골 하각이 7번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7번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승모근과 광배근, 넓은 등근이 겹칩니다. 이 승모근이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요. 자, 이 넓은 등근 엄청나게 넓은데요. 그래서 넓다는 의미의 광입니다. 배는 이제 등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광배근입니다. 자, 이런 것을 세 군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군데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세 군데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엉덩뼈 능선이라고 하는 엉덩뼈 능선, 장골 능이라고 하는 이 엉덩뼈 능선에도 붙어 있습니다. 엉덩뼈 능선에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엉치뼈, 천골이라고 하는 엉치뼈 뒤쪽에서부터 7번 정도의 등뼈 아주 넓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 뼈에 붙는 게 아니고 이 뼈에 붙어 있는 것은 근막이고요. 그래서 이는 곳이 흉요근막 또는 요배근막이라고 이렇게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늑골, 갈비에도 붙어 있습니다. 9, 10, 11, 12번 갈비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에 따라서는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 어깨뼈 하각, 견갑골 하각 쪽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팔이 살짝 앞쪽으로 갑니다. 팔의 소결절 능선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광배근, 넓은 등근은 네 군데에서 시작을 한다. 장골릉, 이쪽은 요배근막, 흉뇨근막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요. 또 하나는 9, 10, 11, 12 늑골에서 시작하고, 또 하나는 견갑골 하각, 어깨뼈 여기 하각에서 시작해서 전부 하나가 되어서 겨드랑이 속으로 해서 팔의 앞쪽 소결절 능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작용을 한번 볼까요? 자, 작용은 워낙 이는 곳, 기시부가 넓다 보니까 이쪽은 전혀 움직임이 않고 팔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에 있는 근육 중에서 이게 팔로 가서 팔을 움직이게 하는 이 큰 근육인데, 자, 안쪽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팔을 뒤로 당깁니다. 당길 때 팔이 살짝 안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돕니다. 안으로 돈다는 거죠. 내전임, 회전. 그러니까 이걸 내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쪽으로 돌면서 등 뒤로 당기게 되겠죠. 우리가 열중셔 같은 이런 자세 취할 때 이 근육이 많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위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다시 밑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도 하겠죠. 그럼 만일 이 근육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팔을 위로 들어보라라고 했을 때는 옆구리 쪽이 당긴다든지 등 쪽이 당긴다, 아니면 여기 허리 쪽이 당긴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옆구리 쪽 겨드랑이와 이 엉덩, 이 골반, 장골릉이 있는 쪽 사이 여기에 TP도 있어요.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갈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도 안마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광배근까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윗부분은 승모근, 아랫부분은 광배근. 광배근은 팔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승모근은 이 머리의 움직임,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어깨뼈의 움직임, 이렇게 서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승모근과 광배근을 살펴봤습니다.